마음도 힘드니까 저녁에 잠을 잘 때 잠이 잘 오겠어요? 안 와요. 더군다나 그 발표를 하는 순간에 엄청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긴장과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몸의 데미지도 크게 다가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각하게는 어떤 공황 상태까지 이끌어진다. 공황 상태는 어떤 예기치 않게 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표 불안을 그 심각하게 경험하신 분들은 거의 발표 불안 수준을 넘어서 어떤 심각한 공황 상태까지 가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대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대안을 찾아야 돼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런 심리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이런 아주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고생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대충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당사자는 이처럼 엄청난 많은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힘겹게 발표만 있을 것 같으면 그 며칠 전부터 걱정되고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차라리 회사를 그만 다녔으면 좋겠고 차라리 학교를 그만뒀으면 좋겠고 차라리 나 산에 가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인정을 해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구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구나. 그렇게 나를 좀 이뻐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만 있고,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나는 왜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왜 남과 달리 이렇게 발표 불안이 심해서 거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하나? 왜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다독여 주세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몸을 아껴주세요. 더 맛있는 음식도 먹여주고, 운동도 해주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도록 등산도 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셨나요? 더 미워하지 않았나요? 난 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또 발표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나를 괴롭히지 않았나요? 이게 죽은 말을 계속 안 죽었다고 끝까지 집착하는 마음하고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된다라면 새로운 말이 당장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 모든 것은 죽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말은 이제 놔두고 여러분의 사랑,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이제 새로운 말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페이지 6페이지 마지막 정도 보겠습니다. 그 미국 미네소타 대학 교수 프랭클린 노무어의 조사에 의하면 277명 중 61%가 그리고 210명 중 56%가 말할 때 신경적인 흥분이나 공포증을 느낀다고 이제 대답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결국은 이제 거의 50% 이상, 거의 60%의 어떤 육박하는 그 정도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발표 상황이나 이거에 대해서 불안증을 어떤 공포증을 느낀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도. 그래서 대부분 반 이상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사실은요. 반 이상은 어떤 차이는 좀 다를지 몰라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또 그린리프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1172명의 중에 이제 84%가 심하거나 약간의 흥분을 경험하며
오직 16%의 학생만이 아무런 흥분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 내용 보면 거의 뭐 이제 85%가량 정도가 발표 불안에 대해서 긴장하고 힘들어한다. 근데 뭐 16%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런 게 누구나가 때로는 공포스럽고 걱정되긴 해요. 그래서 거의 100%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이렇게 겪는 거구나.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포증 1위가 발표 불안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아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직장 동료, 내 친구, 내 누구도 다 이런 문제를 조금씩 갖고 있구나.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사회공포증의 여러 유형. 교재에서 읽어보시면 사회공포증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느끼는 질환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사회공포증의 종류가 쭉 나왔습니다. 사회공포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는 공포증이에요. 그래서 발표도 그런 어떤 사회공포증의 일종인 거죠. 대인공포증, 시선공포증, 이 모든 것도 다 사회공포증이다. 왜냐하면 사회공포증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살아가면 공포증이 없어요. 근데 사회라는 것은 어울려야 돼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누군가와 소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한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는 어떤 사회라는 어떤 소속된 데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이 있어요. 근데 이 타인과의 어떤 우리는 때로는 경쟁도 있고 대립도 있고 또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또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 그 대상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공포증이 사회공포증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공포증의 종류를 한번 저하고 교재를 보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정면공포. 남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것을 안면 홍조증이라고 해요. 요즘에 또 안면 홍조증 환자가 엄청 생기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귓볼이 빨개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공포증.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닐수, 얼굴 그냥 빨개졌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면 공포, 이 안면 홍조증, 정면 공포를 느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사실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선을 보질 못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가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떨림 공포, 손이나 입술, 목 등이 떨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손, 입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술이 이렇게 부르르 떨리면 긴장했을 때 막 부르르 떨리잖아요. 그리고 목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게 떨림 공포증. 연당 공포, 발표 브리핑, 인사말, 노래 부르기 등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뭐 거의 발표 공포증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말할 때 이제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전화 공포. 이것도 남들이 이제 지켜보는 데서 전화하는 거를 공포스러워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전화를 못 해요. 근데 이거에는 어떤 심리가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왜 전화 공포가 생긴지 아세요? 제가 나름대로 그 심리를 좀 분석을 쭉 해보니까 책에 나온 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내가 전화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듣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혹시나 내 어떤 잘못된 게 상대방이 알아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 앞에서 전화하는 게 공포스러워서 오히려 상대방이 옆에 있으면 전화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상담했던 어디 회사의 어떤 국장님이신데 그 직원들 앞에서 전화하는 거 공포가 있어가지고 직원들 있는 데서 전화를 못 해요. 왜냐하면 내 전화하는 이 어떤 나름대로 국장인데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자신감 있게 못하고 잘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그걸 들어가지고 나를 무시할 것 같은 것 때문에 전화 공포증이 생겨버렸어요. 참 그것도 심각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쓰기 공포,
남이 지켜볼 때 불안해져서 글을 쓰지 못하는 것. 현대화가 되면서 이 쓰기 공부도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쓰고 있으면 그게 또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가서 지로용지에 숫자를 기입하지 못해. 그때 남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쓰려고 하면